안녕하세요. 와보숑 FM 장남순입니다. 네, 함께 하신 우리 DJ분들 누가 먼저 하시든지 시샘하지 말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눠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네. 네, 그동안에 안녕하셨는지요? 이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경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송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농담인 것 같지만 그 말 속엔 보이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남보다 뭐든지 잘해야 하고 내가 특혜를 받아야 하며 내가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거짓없는 속마음이랍니다. 동료에게 잘한다, 너는 능력 있어 라고 부추겨서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들고 괴롭히는 수도 있으니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의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온다는데요. 서로의 가진 능력을 북돋아주고 살아갈 때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새로 태어난 동생이 예쁘기만 한데 어른들의 관심이 동생한테만 쏠리는 것을 보고 털을 판 아이는 시세움을 합니다. 그 아이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수다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문주란 씨가 부릅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네.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서려는 그런 시세움보다는 공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힘을 주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한심하지요. 오늘은 시세움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괴로움을 당해본 그런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해보실래요? 누구부터 해보실래요? 양보하는 시세움. 마음으로. 네, 양보하는 마음이 시세움하지 말라니까? 예. 그건 시세움 아닌데. 시세움이라는 게 그 한마디로 셈의 그렇죠. 늘림말 네, 네, 시세움이죠. 네. 다른 말로 또 질투. 네. 근데 요새 질투의 역사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그 한국 영화 중에 질투의 역사라는 영화가 제가 영화 강의거든요. 근데 질투의 역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자 하나를 두고 남자 세 명이 이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근데 서로 질투 때문에 이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영화로 적과의 동침 보셨죠? 그거는 결벽증하고 질투심이 강한 남편을 속여서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이었는데 이 여자가
죽은 것처럼 수영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이 남자를 속여서 딴 남자하고 사는데 이 결벽증 있는 남편이 찾았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복수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질투라는 게 때로는 많이 괴롭고 하지만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질투에 의해서 자기 자식을 죽인 인조나 소윤세자 인조 그 관계도 있었고 오셀로도 역시 그랬고 역사 속에 뿐만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도 헤라라는 그 질투의 여신이 자기 남편 제우스가 바람을 피는 여자들을 하나같이 다 뭐 염소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곰으로 변신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공부해온 거 말고 실제로 샘난 거, 실제로. 거. 그건 말하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유, 네, 선생님이 먼저 잘하는 하세요. 거 많아서 샘도 많이. 근데 네. 샘하고 질투는 약간 틀릴 것 약간은 같아요. 네, 좀 예, 다르죠. 예. 네. 자세히 들어가 비슷하기는 보면은 해도, 예. 비슷한 시기하는 그런 건데 약간 좀 차원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네. 그 노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젠가 경찰이 와가지고 그 음악 소리가 네. 크다는 거예요. 네. 아니 새벽에 하는데 우리 다 신고해놓고 하고 여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잠깐 지나가는 길인데 누가 와서 그 새벽에 조용히 있으려면 집에서 있지. 그거 음악을 다 좋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거기서 같이 뭐 이렇게 춤추기도 하고 막 같이 따라서다 보면은 우리가 막 올라와서 같이 허락 걸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짱 이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작게 하라니까. 그렇죠. 그 노인네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이축될 필요 없어요. 샘이 나서 누군가 그랬는가 본데 네. 그거는 분명히 샘나서 그런 거라고. 예.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샘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그럴 때는 상관하지 그분을 말고 모셔다가 같이 하면 될 텐데.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럴 때 저게 내가 그 전에 샘이구나 저게. 근데 실제로 제가 당해본 거는 저는 형제가 많아요. 네. 많은데 제가 5째 딸이잖아요. 그래서 늘 엄마가 그 아들 하나 끝으로 나간 아들만 이렇게 위주로 뭐든지 맛있는 거 아들, 그렇죠. 뭐 네. 뭐든지 좋은 옷은 아들 먼저 이렇게 전 5째 딸이기 때문에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그렇게 미웠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편애를 하면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예. 그럼 언니들 옷 입었어요? 네, 항상. 어. 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제가 옷을 너무 많이 사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면도 그러면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큰 딸인데 그러면 저 뭐 아. 샘 받았겠네요. 난 항상 옷을 사 입고 내 동생들은 물려 물려 입었으니까. 입었지. 본인은 못 옛날에는. 느꼈죠? 난 몰랐지만 지금 본인은- 생각하니까 본인이 안 딱 당해본 그 생각이 몰라. 드네요. 예, 그렇구나. 그럼. 쌤은요? 저도 뭐 6남매인데 그렇게 있죠. 편애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랬어요. 우린 전혀 전 부모님이. 막내고 막내니까 뭐 그런 건 막내 이뻐하잖아요. 생각도 그러니까 안 했고 제일 삶- 밑에하고 네. 막내하고는 네. 달라요.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막내는 소리 없는 귀여움을 질투, 받는 소리 없는 입장이야. 그치. 그 시세미 같은 게 네. 또 성향상 또 말 없고 그냥 어쨌든 순진하니까 남이 그거 뭐 더 잘하는 형제들이나 남들이나 잘하면은 말 없이 나도 잘해야지. 그 뭐 막 나타나지도 못하면서 샘 부리고 질투하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삶의 활력소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사람에 그래요. 따라서 맞아요. 나도 해야지 저렇게 열심히 더 하잖아. 힘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질투나 뭐 그러니까 이런 시세움이 거는 좀 너무 예, 예. 심하면 이게 질투로 변하는 나타나지 거죠. 않는 거 악의적이 아닌 거니까 음. 그건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곱게 좋아서 그냥 네. 시샘이 나서 네. 나도 저거 해봐야지 그렇죠.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거를- 말 없이 내가 더 잘해야지. 나를 빼놓고 이런 저런 식으로 거. 해? 예. 내가 가만히 있나?
나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게 그 질투야. 이게 셈이 그냥 지나치면 맞아. 질투가 지나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해코지를 하게 되면 네. 더욱 그렇죠. 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질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송호연 선생님은 혼자래서 누구한테 시샘 그런 시샘은 형제끼리 받으셨어요. 친구들 안 친구들. 받았을 것 같아. 사랑만 받았을 것 같아. 형제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시샘할 건 없었고 이제 시샘이라고 하면은 대놓고는 아니어도 이제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 맨날 네. 이제 뭐 애인 있는 친구들 좀 약간 부럽게 역시 당연하지. 장비 좋게 쓰는 애들 좀 부럽고 부럽고. 왜냐면 영상과니까 항상 저희 카메라가 이제 그렇지, 네. 그렇지. 그냥 이제 일반 디카를 들고 뭘 하냐 아니면 좀 큰 카메라 DSLR 큰 카메라 들고 하냐 뭐 아, 그리고 요즘은 다 이제 DSLR 스마트폰을 다 하는데 이제 캠코더를 들고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그럼 아. 부럽고. 그럼 좀 부럽고,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들 사소한 그런 거에 되게 짜잘한 부러움, 시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성적 이런 것도 장학금 받냐 못 받냐를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때 이제 2011년 때까지는 좀 그렇게 장학금이 좀 빡빡했는데 한 2012년부터 이제 국가장학금제가 되고 나서 학교에서 너나 신청하니까 이제 받았어? 못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옛날에는 장학금 받았냐 못 받았냐 서로 이게 시샘이었다면 너는 뭐 이제 그 국회 장학금 포함해서 학교 장학금이 이제 전액 반액 이제 25 이렇게 나뉘거든요. 너 전액 받았냐? 혹은 반액 받았냐? 이걸로 서로 시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 받은 애들은 반액이 부럽고 반액 받은 애는 전액이 부럽고 수석이 그렇지. 부럽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애들 장난 같고 되게 찌질한 거고 치졸한 거 같고 쪼잔한데 그런 것도 쓸데없이 부럽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갑자기 또 그때 생각나네요. 예, 그러니까 젊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이제 몇 개월 뒤면 딱 30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30대에는 이런 시샘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치명적이게 다가오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프리랜서 하면서도 대학교 때는 그런 쪼잔한 그런 시샘도 그래도 좀 그냥 그래도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젊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리랜서 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의 시샘도 이제 싸움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좀 이제 국민성이 각 나라마다 국민성이 다른데 내 앞에 가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그게 있대요. 네. 겉으로는 뭐 형님 하고 이렇게 올려주지만 그럼. 뒤에서 잘난 사람 끌어내리는 거는 그 나쁜 국민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좀 없애야 될 것 네.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맞아요.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요새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지만 가까운 일본을 보면 일본인들은 이렇게 단합돼서 조금 될 사람들은 이렇게 키워준대요. 그 사람들 국민성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치가로 클 사람들은 친구들이 이렇게 올려서 장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던진대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의 그러니까는 괜히 혜택을 줄까봐 그래서 사표를 낼 정도로 일본인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잖아요. 많죠. 네, 친구가 좋으면 그럼. 사촌이 땅을 사면 여기 배가 아프다. 나오면 배가 아프다. 딱 그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나쁜 것 같은 나쁜 습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수시로 질투나 이런 시기심이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한대요. 질투심을 좀 억제하고 이렇게 없애려면은 최대한 자랑하고 싶은 나를 숨길 것.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자랑에 귀를 기울일 맞아요. 것. 그 사람이 얘기하는 네. 거를 좀 귀 기울이고 내 자랑은 좀 덜하고. 그리고 최대한 적을 안 만드는 그런 삶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질투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러나 자기 인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감추고 그 사람의 누르고. 인성이 갖췄나에 따라서 네. 그게 판가름이 되는 건데 그냥 자기 마음만 믿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인성의 그럼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가들, 성공한 정치가들도 말하는 거나 이런 남 끌어내리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인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더 크게 질투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질투를 하면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더 크게 살살살해서 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위에서 가서 찍어 내리는 그런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대한데 뭉치지를 못한 뭉치지를 거야. 못하는 것이 우리는 가끔 제가 이제 벌을 키우잖아요. 네. 벌에게서 좀 벌에 대해서 곤충에게서 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요. 벌은 어디에 먹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가서 집으로 가서 다 동료들이나 같이 여기 식구들한테 가는구나. 알려가지고 같이 가서 딴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일단 그런 점에서- 호위병이 가. 예. 가서 정탐을 해. 어. 여기 있다 그러면 다시 와서 같이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 예. 다 일대대가 다 가는 거야. 우리는 좋은 그게, 거 예.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예, 막 예. 나한테 혼자서 나만. 그럼, 그런 게 그러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의 그 족속은 네. 그 우리라는 게 딱 그럼.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꿀을 따면은 내가 혼자 갖다 내 집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통째로 공동으로 그렇지. 가져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도 단합이 잘 돼요. 우리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작게 할 때는 우리 둘, 우리 가족, 우리 라디오 팀, 우리 동네 네. 또 그다음에 우리 구 해갖고 나가잖아요. 거기까지는 단체가 잘 되는데 네. 그럴 때는 한테 뭉쳐지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편을 갈랐으면 벌써 우리 너하고 나하고 갈라질 때부터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서로 경쟁이 되잖아요. 네. 세상에 그렇다고요. 편이 갈라지면 네. 시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나쁘다고 볼 수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게 양파가 적당하면 다른 게 있어야 서로가 대립이 되고 대립이 해야 발전이 있어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야 또 나중에 합심이 될 때까지는 뭔가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 변명도 해가면서 새로 개척도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도 되고 이렇게 되지 한 사람만 잘한다고 계속 부추기는 그런 집안은 발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조용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집이 발전이 별로 없이 항시 평탄하기는 할지는 몰라도 남들 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허우적거리고 왜 그래 이래 저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갖고 의견이 충돌이 많은 사람들은 발전이 있어. 새로운 거를 더 좋은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발전을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건데 이제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서로가 이렇게 견제. 도와주고 견제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여당이 하는 건 반대하는 거. 야당이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 여당이 얘기하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맞아요. 진짜 조금 그거는 도가 지나쳐서 네, 그런 거지. 너무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요새 정치는 신물이 나서 안 본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다 안 네. 보여요. 다 안 봐요. 무조건 어떻게든지 자기가 옳다고 오게 되려고 하다 보면 그냥 억지 소리 생소리가 다 나와요 보기에. 너무 억지스러운 이야기. 유치하죠. 우리가 봐도 참 한심한.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골을 자주 가니까 터미널을 가면은 터미널 앞에서 쌈이 나요. 왜 쌈이 나냐면 박근혜파가 거기서 시끄럽게 쌓이고 시끄럽게 막 이제 마이크 대고 하니까 문재인 또 조용히 파에서 해라. 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게 막 이제 그 두 개 붙은 거예요. 아우 지나가는 사람 눈살 찌푸려지고 정말 짜증나요. 이 편도 저 편 우리 중간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이 다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꾸 지금 나라 얘기로 가는데 정치는 그렇고 네. 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딴 여자를 좋아할 때 그때는 정말 질투심이 있고 질투가 나지. 시기가 나지. 나지. 하지만 당연하지. 그걸 너 질투가 나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지옥 같죠. 행동으로 옮기면 뉴스에 나요. 네, 나요. 맞아요. 뉴스에 나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언젠가 왜 얘기했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네, 예. 첫사랑이 네.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참 그땐 지옥 같았다. 근데 막상 또 딴 선배가 저를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이고, 첫사랑에 대해서도 해야겠구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진짜 그렇다니까. 질투를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여자 형제간들이 많으면은 이게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옷 같은 거 가지고도. 네. 난 항상 물려받았어요. 네. 그 어느 날 딱 내가 입고 출근을 나건디 없죠. 다른 동생이 입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 그래서 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것도 이제 특히 이제 아끼는 옷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사람 눈에도 그게 이쁜 걸. 이쁜 걸 예, 뭐. 그런 거죠. 황당하죠. 우리는 네. 이렇게 서희 쪼르니 내 동생들이 서희 밑으로 있거든요. 이게 4명이 여자인 거죠. 이게 나만 떨어져 있고 남동생 있고 그 다음에 서희가 짜란 있어요. 그 서희 항시 전쟁이에요. 비슷비슷하니까 등치가 어느 날 옷을 입고 갔다고 싸우고 막 나중에는 막 주먹까지 치고 맞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막 혼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내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동생 말 들으면 이 동생이 맞고 저 동생 말 들으면 아니 내가 오늘 특별히 누구 미팅이 있어서 입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쟁인 거예요. 그럴 때가 좋았네.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옛날 얘기하면서 또 막 웃어요. 그럼요. 옛날 이야기죠. 근데 선생님 혹시 이렇게 앵커가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앵커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누가 더 많이 하거나 누가 적게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있은 적은 없으세요? 나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 어머,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많이- 얘기. 누가 더 많이 하거나 많이 뭐, 들어와서 많이 네. 하면 힘들고 또 그 대신 조금 하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은 좀 있을지 몰라요. 있죠. 근데 예. 안 하라 그러면 편하고 또 하라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데 실제로 이제 본 KBS나 뭐 이런 본 방송국에서는 그 아나운서 9시 뉴스에 앵커 맡는 게 그럼요. 아주 그건가 명예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죠, 서로가 그렇죠. 맡으려고 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우리한테도 네. 아마 네. 그걸로 해서 급수를 따져서 많이 한 사람한테 뭐 특기를 페이를 준다. 주거나 뭐 이런 그럼요. 거 그런 주거나.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봉사잖아요. 봉사예요. 봉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많이 내가 하거나 이번에 적게 내가 했는데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좀 해서 돌아오겠지. 요즘에 근데 여럿이잖아요 앵커가. 근데 요즘에 딴 사람들 안 하더라고. 안 하고 둘만 계속 선생님하고 아.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서 좀 누가 그러니까 더 해주면 내가 좋겠는데 딱 해서 내보내놓고 나면 금방 내가 또 한가해 마음이. 자 이제 다음에 다음에는 내가 해. 누가 하겠지. 하고 돌아오는데 또 돌아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고 저도 빨리 왜 또 들어와지? 아. 양성을 해야 되겠네. 응. 그러니까 후배 양성을 하세요. 이번에 새로 혼자서만 또 두 사람 독차지하지 들어왔어요. 말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 해라가 누가 좀 왔으면 내가 좋겠어요.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아. 네가 그래, 연락이 해라가 오면 돼. 네가 해라가 내가 해라가 비른 것도 아니고 샘내는 사람이 위에서- 없구만. 없어요. 위에서 그냥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정 바쁜 일이 있으면 물리쳐도 못하고. 물리치지 않고 그냥 아. 그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그 영상 봉사거든요. 받아서 그것도 영상 받아서 편집까지 하려면 음. 얼마나 힘들어요. 아. 근데 거기에 누가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무조건 힘들겠어요. 예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 무조건 네. 그래놓고 내 일상에 먼저라고 선착순으로 만들어 놔요. 정 급한 일 있으면 몰라도 그냥 먼저 해주고 나서 딴 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했을 때, 한 번 어떤 때는 막 3번, 3개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뉴스가 한꺼번에 3개가 들어오면 할 때는 편하지.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보내버리고 나면 이제 마음이 한가하잖아요. 네. 빨리 근데 돌아와 또. 근데 이제는 이제 이만큼 해놨으니까 한참 있다 오겠지. 며칠은 조용하겠지. 하고 나면 급한 게 있으면 또 들어와. 아. 그러면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오는데 지금은 대단하시네. 해주면 고맙고 서로가 편안해요. 우리는 네, 그런 우리는. 관계인데 네. 그것 때문에도 시기가 있고 이제 힘이 드는 때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들긴 한데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이권이 개입 안 해서 몇 건 그래. 하면은 몇 건 하면은 수고비가 나간다. 그러면 전혀 또 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달라지겠지. 그럼- 이권이 없으니까 그런 내가 거야.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네. 그건 또 틀려요. 우리가 활동하는 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진짜 페이가 하나도 없이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참 너 좋아. 네가 해가 나가 해. 우리 같이 가면 같이 해. 막 써놓 올려서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나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권이 개입이 그거 되니까. 얘기하면 아 제가 할게요. 딱 나서 버리면 먼저. 이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뒤로 물러서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런 예가 딱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은근히 그게 그냥 할게요만 해서 해버리면 괜찮은데 뒤로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게끔 만들어줘. 아, 그래서 그게 시기 질투. 이게 벌써 그게 셈이야. 돈이 따르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짜 무료 봉사기 때문에 네, 무료 봉사. 서로 도와주는 게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편안하지.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일 고참이거든요. 고참이세요. 고참이기 때문에 내가 관대하게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용을 베풀면 잘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아마 우리는 그건 시기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없죠. 네. 전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하지 안 많이- 했으니까 많이 모르는 해주세요. 일이고. 둘이 꿍짝이 잘 받네요. 아니 거기에서도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나가는 얼굴이 게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시샘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있기는 하는데 더러 표시가 안 있어요. 나는 내가 거죠. 직접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면 농담으로 받아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은근히 뭔지 모르게 들어온 게 있어요. 느낌이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다른 그것 말고도 영화 찍은 것 때도 그랬었어요. 아, 영화를 찍어봤는데도 다른 사람도 다 그거 주인공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했더니 그것 때문에 또 시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걸린 것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바꿔서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 이해를 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묘한 게 이게 사람의 사는 재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유. 우리 송호연 선생님도 좀 그런 데서 얘기 좀 해줘봐요. 질투. 질투에 대해서. 질투는 저는 솔직히 이거 저는 좀 아직 젊어서 연애 관련 문제하고 돈 문제에서 좀 약해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 관련 문제야 뭐 짝사랑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사귀고 있을 때 그런 것들 질투 그런 거 있고 돈 문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게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일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됐든 구청이 됐든 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좀 나빠지긴 했는데 지금 아무튼 좀 그런 걸 무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샘이 없다고 뭐 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이제는 예. 그럼 너무 시샘이 없으면 세상 사는 맛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살리에르가 누군지 아세요? 그 모차르트 옆에 모차르트를 시기한 그 궁정 악장이라 그러나 그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도 모차르트가 아마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인현왕후와 장희빈. 예. 그것도 장희빈의 그 시기심, 질투심 그렇죠. 때문에 자기 자기 자식도 인생까지 죽고 다 망쳐버린 망쳐버린 거. 그야말로 질투죠. 네, 질투죠, 그거.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공부를 해갖고 온 것들이에요. 역사 속의 인물들. 많죠. 그 우리나라.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 인조가 자기의 그 세자 소현세자 자기 자식을 시기 질투해서 소현세자가 독살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거는 부자지간에도 그 질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왕의 자리를 놓고. 그럼요. 오늘은 시샘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약했나요? 네. 다음에 질투를 한번 그러죠, 뭐. 질투심을 불어넣어 볼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거라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생기는 것이 시샘인가 봅니다. 시샘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운 마음이 담긴 시샘으로 삶이 발전되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면서 물러갈까요? 네. 자,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